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기업인 구글의 성공적인 경영 전략, 글로벌 최상위 기업의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글은 전 세계의 정보를 체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입니다. 구글은 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으로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특히 영어권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998년 백럽이라는 이름으로 검색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후 구글로 이름을 변경했는데 이는 10의 백성을 뜻하는 구글을 고의적으로 변경 포기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매우 큰 유한수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엄청난 규모의 검색 엔진을 만들겠다는 설립자들의 목표와 맞아떨어졌으나 당시 이미 구글이라는 사이트가 존재하여 구글이 되었습니다. 구글 검색은 최근 전 세계 검색량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 웹페이지 인덱스 수가 1조를 돌파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스탠퍼드 대학의 대학원 동기생이었던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온라인 상의 정보량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하면 그 많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류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페이지 랭커라는 독창적인 검색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검색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1998년부터 구글이라는 이름의 검색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이러한 구글 검색은 서비스를 시작한 지 20년 만에 전 세계 검색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독점적인 검색 서비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참고로 구글이라는 이름은 10의 100제곱을 의미하는 수학 용어 구글에서 출발했으며 전 세계의 정보를 체계화해서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창업자들의 창업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06년에 구글은 유튜브라는 세계 최대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인수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유튜브의 하루 방문자는 2,500만 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구글은 최고의 디지털 마케팅 회사인 더블클릭을 인수했고, 같은 해 더블클릭은 하루 170억 개의 광고를 집행했습니다. 그리하여 구글은 2008년 정권거래위원회에 보낸 공개 문서에서 우리는 기술 회사로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기술, 인터넷, 광고, 미디어 회사가 모두 하나로 합쳐진 기업으로 진화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23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온라인 광고 시장과 540억 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 온라인 광고 시장의 40%를 독식했습니다. 구글은 PDF, 포스트 스크립트,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어도비 플래시 문서 등을 포함한 웹문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외에 구글 이미지 검색, 구글 뉴스, 구글 웹 디렉토리, 구글 비디오, 프루글 서비스에서 이름이 변경된 상품 검색, 구글 맵, 구글 어서 등의 주요 검색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한 검색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이에는 2004년에 시작된 이메일 서비스인 지메일과 유튜브, 피카사, 구글 사전, 구글 리더, 아이구글, 기업 사용자를 위해서 각종 웹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구글 앱스 등이 있습니다. 모든 스타트업이 그렇듯이 구글의 출발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당시 야후가 이미 인터넷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으며 검색 속도를 우려할 정도로 인터넷 트래픽이 많지 않던 시절이라 그 기술적인 혁신성에도 불구하고 구글 검색은 한동안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빠른 증가에 따라서 오래지 않아 구글 검색은 인터넷 서비스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서비스로 자리를 잡았고, 구글은 창립 20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되었습니다. 구글의 이러한 성공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구글의 개방형 플랫폼 정책과 성공적인 인수합병이 가장 큰 역할을 했으며, 나아가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험 정신과 자율과 창의를 중시하는 기업 문화도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의 성공적인 경영 혁신 전략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5가지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구글은 그들이 개발하는 모든 서비스 플랫폼을 모든 사용자와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이러한 구글의 개방 정책은 짧은 시간에 많은 우군을 만들어냈으며, 후발로 진입한 시장에서 빠르게 사용자 수를 늘리며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개방형 플랫폼의 성공 사례로는 전 세계 모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 체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한 행사에서 나의 최대의 실수는 안드로이드의 주인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구글이 되게 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안드로이드의 가치를 무려 4천억 달러로 평가하며, 안드로이드를 놓치는 나의 실수가 없었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선도기업 중 하나가 아니라 선도기업이 됐을 것이라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의 2017년 1분기 자료에 의하면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 체제는 전체 모바일 운영 체제 시장에서 8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애플의 iOS가 14%의 점유율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 운영 체제 시장에 가장 늦게 진입을 하고도 플랫폼 개방 정책을 통해서 폐쇄형 정책을 쓴 애플이나 블랙베리, 노키아를 따돌리고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 진입 10년 만에 90%에 가까운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 것입니다. 만약에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에 후발로 들어와서 애플이나 블랙베리, 노키아처럼 자신들이 개발한 플랫폼을 독점하기 위해서 폐쇄형 정책을 썼다면 지금의 구글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애플이 스마트폰 시대를 여는 개척자 역할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가능하게 한 데는 운영 플랫폼을 개방해서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을 만들어 팔 수 있도록 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가 1등 공신입니다. 구글은 지금도 새로운 플랫폼을 제안할 때 전 세계 개발자들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개방형 플랫폼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다 많은 기업과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생태계를 만들고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체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글의 창업 정신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구글은 자신들이 만든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스마트폰 사업을 하는 대신에 안드로이드의 개방을 통해서 확장성이 무궁무진한 개방형 플랫폼이라는 큰 바다의 주인장이 됨으로써 스마트폰 사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미래 사업 기반을 선점한 것입니다. 둘째, 가감한 외부 기업 인수를 들 수가 있습니다.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250개가 넘는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생각보다 많은 서비스들이 자체 개발한 서비스가 아닌 외부로부터 인수한 서비스들입니다. 이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핵심적인 서비스가 된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 체제는 2005년 앤디 루빈이 운영하던 안드로이드사에서 5천만 달러를 주고 인수를 했고, 전 세계 모바일 지도 서비스의 원조격인 구글 맵은 시드니에 있는 지도 서비스 회사인 웨어투 테크놀로지를 인수하여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애용하고 있는 구글 서비스인 유튜브는 페이팔의 직원이었던 스티브 첸이 설립한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를 인수하여 모바일 서비스로 확대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유튜브의 인수는 첫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되는 스타트업을 무려 16억 5천만 달러, 약 1조 9천억 원에 사들였으니 당시 구글 경영진의 미래 사업에 대한 성경지명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액을 주고 인수한 유튜브도 초기에는 마땅한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해 한동안 적자에 허덕였지만은 이제는 구글의 광고 수익을 견인하는 간판 서비스이자 월간 로그인 이용자 수가 18억 명이 넘는 전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구글 검색을 제외하고 잘 나가는 대부분의 구글 서비스들은 외부로부터 수혈받은 서비스들입니다. 인수 합병을 통한 사업 확장이 익숙하지 않은 국내 기업 관점에서 보면은 꽃도 피지 않은 파릇파릇한 스타트업을 조 단위의 천문학적 가격에 인수하는 구글의 투자에 대한 과감성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인수한 사업들을 위화감 없이 마치 자기가 시작한 사업인 양 키워나가는 것을 보면은 구글의 외부 기업 인수 역량은 오늘의 구글을 있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구글의 모든 인수 합병이 다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1년에 125억 달러에 인수한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모토로라가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는 의미는 있었으나 실질적인 모바일 사업에는 큰 실익이 없었다고 합니다.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은 2001년 이후 인수한 스타트업은 200개가 넘습니다. 구글의 지주회사가 알파벳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위의 그림은 알파벳의 소속 기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글은 대표적인 모바일 플랫폼으로 검색 엔진, 동영상, 앱, 지도, 이메일, 웹브라우저 등을 포함합니다. 알파벳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은 스타트업 기업에서 출발해서 인수합병되었다는 점입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또 다른 특징은 창업자의 의결권을 보장하는 차등 의결권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의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은 의결권은 56%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주당 10배의 의결권을 가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레리 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비공개 회사로 번영해 왔다. 공개 회사로서 우리는 차등 의결권 구조가 비공개 회사의 많은 장점들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믿는다. 경영진이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을 따라가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글 이외에도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한 주당 10배를 가지는 주식을 보유해서 56%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실패를 즐기는 실험 정신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구글의 세 번째 성공 요인으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험 정신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구글은 애플과 달리 PC나 스마트폰과 같은 디바이스 사업을 포기하고 서비스 플랫폼 중심으로만 사업을 하다 보니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해서 생산과 판매까지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디바이스가 꼭 필요한 경우 하드웨어 개발이나 생산은 한국 업체를 포함해서 주요 IT 업체들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몇 가지 프로젝트를 구글과 함께 진행하며 경험해 본 기업들은 구글은 미국의 어느 IT 기업보다 더 실험 정신이 강하고 모험을 즐기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시장의 빛을 보지 못하고 중간에 사라지는 프로젝트들도 꽤 많은데도 끊임없이 전문 인력과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입해서 새로운 프로젝트 팀을 가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는 이러한 과정의 반복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겠지만 구글은 아주 자연스럽게 실패와 새로운 시도를 반복하며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고객 가치를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소규모의 인터넷 검색 사업으로 출발해서 이제는 스마트 홈,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등 다양한 신사업 분야에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는 이세돌 구단과의 바둑 대국으로 유명해진 알파고를 통해서 이미 그 역량을 가시한 바가 있고, 더 나아가서 지난 2018년 IO 컨퍼런스에서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식당이나 매장에 전화를 걸어 예약하거나 다양한 과제들을 마치 인간이 하듯이 수행할 수 있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인공지능 플랫폼 듀플렉스를 발표하며 인공지능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구글 듀플렉스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를 대신해서 식당이나 매장에 전화를 걸어 예약하거나 다양한 과제들을 마치 인간이 하듯이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자율주행 자동차는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이 그룹 차원에서 전략적 투자를 집중하고 있어 조만간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영역이기도 합니다. 구글은 이미 2018년 12월부터 클라이슬러의 미니밴 퍼시피카를 600대 이상 투입하여 미국 일부 도시에서 자율주행 택시의 상용화를 시작했으며, 조만간 제규어의 신형전기 SUV인 아이페이스에 웨이모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무인 택시를 2만 대 이상 신규로 시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8년 12월 6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자율주행 서비스 자회사인 웨이모가 공식적으로 자율주행 택시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자율주행차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IT 회사라는 것도 놀랍지만은, 구글이라는 글로벌 IT 기업이 자율주행 택시를 가지고 택시 운송업에 진출했다는 사실도 새롭습니다. 이러한 산업 간의 장벽을 허무는 시도론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글의 실험 정신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넷째, 창의와 자유를 중시하는 조직 문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구글은 형식을 따지지 않는 자유롭고 재미있는 기업 문화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구글의 경영 철학은 You can make money without doing evil, 즉 악해지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 정장 없이도 진지해질 수 있다. 일은 도전이어야 하고 도전은 재미가 있어야 한다. 또 Don't be evil, 나쁜 짓을 하지 마라 등입니다. 구글은 미국의 인권단체에 의해서 빅브라더 상의 후보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구글은 2007년과 2008년 미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장소로 뽑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주 52시간 근무가 법제로 강제되면서 워라밸이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워라밸의 성공 사례로 자주 언론에 언급되는 회사가 구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여러 기업에서 근무 복장을 자율화하고 있으며 하루 8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근무 시간을 운영하는 자율 근무 시간제를 도입하는 회사들도 하나 둘씩 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 구글의 자유로운 근무 환경이나 창의를 중시하는 조직 문화가 그다지 새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글의 사무실은 대학 캠퍼스를 연상케 합니다. 이제는 국내 유수 스타트업도 구글과 비슷한 근무 환경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구글의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가레리 페이지는 스탠퍼드 대학원 재학 중에서 대학원 실험실에서 구글을 창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들도 자신들과 같은 창업 정신을 가지고 창의력을 마음껏 발산하며 일을 할 수 있도록 대학 캠퍼스와 같은 자연스러운 근무 환경과 공과대학의 실험실과 같은 창의력이 넘치는 근무 분위기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부에 알려진 구글의 창의와 자유를 중시하는 조직 문화의 극히 일부분이며 진짜로 중요한 것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적인 성과에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글의 기업 문화일 것입니다. 구글은 멋지고 폼나는 스타트업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는 형식적인 창의와 자율이 아닌 실제로 창조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핵심 수단으로서 창의와 자유를 근무 환경과 조직 문화에 내재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구글은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근무 시간 중 20%를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데 할애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부사장 메리사 마이어는 패스트 컴퍼니와의 인터뷰에서 구글의 이러한 정책을 꿈을 쫓을 수 있는 라이센스라고 불렀습니다. 구글은 직원들에게 혁신을 요구합니다. 직원들도 혁신의 정도에 따라서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구글이 선보인 새로운 제품과 기능들은 모두 20% 규칙에 의해서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구글은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장려하고 지원하는 문화도 강합니다. 구글이 1999년 8월 처음 구글 플렉스로 이주했을 때 거기에는 직원들이 내부 일에만 집중하게 하겠다는 결의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구글 플렉스에는 2층에서 3층짜리 나지막한 건물이 모여 있고 건물 밖에는 야외 테이블과 벤치, 울창한 나무들, 채소 정원, 사람과 자전거로 활기 넘치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무료 식사와 다가를 즐기고 트레이너가 대기하는 체육관과 마사지실이 붙어있는 건물들 사이로 이동할 자전거를 지급받습니다. 직원들은 커다란 카페테리아 탁자에서 식사하고 당구대와 에스프레소 기계가 있는 라운지에서 쉽니다. 세차나 오일 교환 때문에 캠퍼스를 떠날 필요도 없습니다. 목요일이면 검진 차량이 찾아오고 뿐만 아니라 이발사, 세탁업자, 보모, 애완동물 도우미, 치과의사, 그리고 무료 검진 담당의도 5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편안한 좌석에 무선 인터넷이 완비된 바이오 디젤 통근 버스가 직원들을 멀게는 샌프란시스코까지 늦은 밤까지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노트북 컴퓨터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마음에 드는 모델을
고르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성은 출산 휴가를 5개월간 유급으로 낼 수 있고 신생아 아빠는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7주 휴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완벽한 팀을 만들기 위한 구글만의 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글은 포천이 선정한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 중 하나로 6번이나 뽑혔습니다. 대학생 2명이 세운 구글은 20년이 채 되기 전에 5만 3천 명의 직원을 둔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구글의 경영진들은 직원들의 행동과 생산성을 연구하는 데 엄청난 자원을 투자한 덕분에 그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구글 인력 자원국의 기본적인 목표는 구글 직원들이 직장에서 삶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고 생산적으로 꾸려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구글 인력 자원국은 산모의 퇴직 빈도를 50% 줄일 수 있다는 컴퓨터 모델을 받아들여 유급 출산 휴가를 12주에서 18주로 늘려서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또 구직자를 4번 정도 면접을 하면은 86%의 신뢰 수준으로 올바른 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글에서 추진한 산소 프로젝트는 일부 관리자가 남들보다 효과적으로 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인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훌륭한 관리자가 남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파악할 수 있었고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도 추진했는데,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어떻게 결합해야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무수하게 연구한 프로젝트입니다. 그 결과 직장 내 집단 교움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팀을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글의 직원들에게 공개한 최고의 팀을 만드는 5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팀은 모두에게 발언권을 보장받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발언권과 사회적 감수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첫째, 팀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중요하다고 믿어야 한다. 둘째,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조직 전체에게는 물론이고 팀원 개인에게도 중요하다고 믿어야 한다. 셋째, 팀에 분명한 목표와 명확한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 넷째, 팀원들은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팀의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나 탁월한 성과를 내는 팀은 팀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팀원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고 회의 시간에 솔직하게 발언해도 응징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때 그 팀은 성공합니다. 성공하는 팀의 경우 팀원들이 대략적으로 동등한 발언권을 지니며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는 감성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구글의 경우 몇몇 리더는 누군가 발언을 할 때마다 그 사람 이름 앞에 표식을 하고 그 표식이 거의 똑같아진 후에야 회의를 끝낸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유롭고 민주적인 토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글은 세계 시가총액 상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온라인 인프라는 지난 20년간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개인 사용자 중심의 모바일 기기가 있었습니다. 구글은 이러한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낸 개척자이자 동시에 수혜자입니다. 그 성공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구글 창업자들의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며 소탐 대실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이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성공 요인을 찾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 기업이 앞으로 언제까지
이 성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같은 성공은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사라져간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구글이라 하더라도 지금의 구글이 있게 한 초기의 창업 정신을 잃어버리고 과거의 성공 체험에 집착을 한다면 어느 순간 시장에서 외면당하는 날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유튜브의 지나친 광고 확대나 유료 서비스의 도입을 서두르는 것을 보면은 혹시나 사업의 덩치가 커져서 몸이 무거워지고 창업 초기의 순수한 창업 정신이 흐트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걱정도 해봅니다. 세계 각국이 디지털 플랫폼을 독과점한 가파, 즉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기 위한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에서 규제 조치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논란 이후 20여 년 만에 테크 공룡을 향한 대기업 해체론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GAFA, 즉 가파는 최근 10년 사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경쟁자의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1년간 이 기업들의 시장 독과점 현황뿐만 아니라 과거 인수합병 자료까지 샅샅이 조사해서 상당 부분 반독점법 위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아무리 거대 기업이라도 독점 행위가 적발되면 회사를 여러 개로 쪼개도록 하는 강제 분할 조치를 취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 왔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독과점 규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글이 이러한 독과점 규제를 벗어나서 어떻게 계속 발전하는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구글의 성공적 경영 전략의 좋은 점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구글의 경영 철학 중에서 악해지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와 나쁜 짓을 하지 말자 등은 우리 모두 본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